어찌됐든 한국의 생존 근간은 한미 동맹이다라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 세력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이 정치인들은 시진핑에 가서 쉐쉐를 외치고 똥꼬에 줄 서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거기 배현진이 왜 갔습니까? 배현진. 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도둑이 재발 저린다라는 말이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고 있는 중국발 부정선거, 그러니까 중국의 CCP를 배후로 둔 부정선거 개입에 대해서 한국의 내정 문제를 중국과 무리하게 연계시키지 말라,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일관되게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해 왔다. 이같이 밝히면서 우리는 말하는 대로 행동하며 이에 대해 당당하게 생각한다. 한국 국민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중국 당국이 이 선거 개입설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게 처음이죠. 그간 중국 외교부가 한국의 내정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라면서 언급을 삼가해 왔는데 우원식이가 지금 시진핑 옆에 앉아서 사진 한번 받고 거기에 여권의 대표로 배현진도 가 있고 그 후에 뭔가 나온 메시지 이건 뭘까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일단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한 바이러스도 중국이 아니다 라고 했죠. 그거와 똑같다 라는 거죠. 메이드 인 차이나는 믿을 것이 못 된다 라는 겁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김영윤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의 입장문을 내주는 이 언론사, 중국에 협조하고 있는 느낌 아닌 느낌이 있네요. 미국의 입장문 한 번도 내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중국에서 왜 이렇게 반응을 할까? 확산되는 혐중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중국 간첩 99인 이게 99명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코드명이다 정도로 봐야 되겠고 그 작전명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다 가짜 뉴스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선관위가 말하는 그 건물과 이 중국 간첩을 이제 들고 와서 오키나와로 이송했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연수원과는 또 다른 동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곧 밝혀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게 국내 사정이 아니라 국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게 지금 필요하니까 야 간첩 99명이다 중국 놈들이야 이것들 반으로 갈라서 지금 한 그룹은 미국을 본토로 갔고 한 그룹은 오키나와로 가 있어. 왠지 알아? 미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쪽은 미국 본토 송환이야. 한국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또는 한국 여론 댓글팀은 오키나와에 있어. 왠지 알아? 한국의 간첩법이 적국을 북한으로 한정하는 바람에 이것들 한국에 보내봤자 호호호 하는 문재인 세력들이 중국으로 다 보낼 거니까 우리가 지금 잡고 있어. 이렇게 지금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카이데일리는 자신 있게 얘기하죠. 제한적이지만 팩트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못하고 있는 쪽이 어느 쪽이냐? 민주당 좌파 쪽 친북 친중의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친중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의심받고 있는 여당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거리두기를 하고 있죠. 당론을 채택해야 된다라는 김재섭이가 있지를 않나. 뻔히 보이는 부정선거 흔적을 가지고 없다, 음모론자다 라면서 토론을 하자라는 이준석이 있지를 않나. 아무튼 그 나물의 그 밥들이 다 그쪽 진영의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해서 이제 혐중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중국 대사관이 어찌됐든 선을 긋는 모양새로 선거 개입설에 대해서 첫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일이었죠. 오후 6시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 드릴 건데요. 서울 중구입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멸공 페스티벌. 집회 참가자들이 한 100명 안짝으로 있었는데요. 사회자 발언에 맞춰서 멸공, 멸공, 멸공을 따라 외쳤습니다. 시진핑 아웃, 탄핵 무효, CCP 아웃 이런 것들도 이제 외쳤죠. 그리고 한남동 집회에서도 눈에 띄는 게 뭐냐면 CCP 아웃,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아웃을 많이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배후의 세력에 북한 그리고 중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드는 반국가 세력에는 약간 느낌상 이제 친북, 대가리 안테나 꽂고 지령받는 쪽도 있고 중국 공산당도 있다. 그것을 굳이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국민들 2030 자유우파 전투력 높은 분들은 이미 많은 소치로 진실을 파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디냐 보니까 시진핑이에요. 중국 공산당 세력과 뭐 연계된 그런 뭐 조직들도 있고 대한민국의 이 친중 간섭이 노골적으로 전 세계 1호로 만들어진 공자학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요 전 세계 1호가 대한민국에 들어섰습니다. 공자학원, 공자학당 지금 한 대한민국 한 2,000개 넘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문제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퇴출 1순위죠. 이 중국 스파이들이 놀고 자빠진 곳이다 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중국의 공자학원에 대해서는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시진핑 아웃, 탄핵 무효, CCP 아웃을 외치고 있죠. 명동 한가운데서 열린 이 집회 중국인들 관광객들이요 요거 쳐다보면서도 그냥 모른 척 고개 숙인 채 발길을 돌리기도 했고요. 참가 집회자들은 중국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멸공 페스티벌 주최자는요 김정식 전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입니다. 이 김정식 전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은요 이 이준석 파 있잖아요. 김재섭이 같이 김종인한테 용돈 받고 돌아다니는 그 두시 백수 청년은 아닙니다. 이제 완벽하게 이제 보수의 개념이 자리 잡힌 건강한 청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핵심을 파고든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는 의혹이 아니라 팩트다라고 인터뷰를 했고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칭한 주권 침탈 세력이 결국은 중국 아니겠느냐라고 확신하면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세대에서는 중국 동포 그리고 화교가 부당한 특혜를 많이 받는 데 대한 불만도 있다.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일들이 있었죠. 지금 간첩 99명 때려잡아서 오키나와로 보내놨다. 그런데 그 오키나와에서 한국의 여론전까지 작업했던 모긴이라는 AI를 통해서 제2의 드루킹 같은 거죠. 거기서 작업질했던 이제 중국 간첩들이 6개월 단위로 한국에 들어오면서 6개월 일을 끝나고 갈 때 한국에서 한두 달 더 머물다가 실업급여를 타갔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에서요 이 건강보험료 있잖아요. 건강보험료를 지금 타먹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외국인의 7~80%입니다. 여기 대한민국에서 거주 요건이 갖춰지면요 사돈의 팔촌에 지금 손자 손녀까지 다 끌어가지고 대한민국 건강보험료를 지금 파먹고 있다라는 거죠. 이 쓸데없는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문재인이가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핵심 있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시면 이 일거의 척결에 조금 보태는 영상들을 만들 때 그때 이 중국이 얼마만큼의 부당한 혜택을 한국에서 받고 있는지 한국에서 꿀이란 꿀은 어떻게 빨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식 전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이 하는 말은 대한민국에서 중국이 어마어마한 영향력도 펼쳐내지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받을 혜택,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지금 중국이 한국을 하나의 국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속국처럼 대하고 있다라는 뜻을 좀 담은 것이 아닌가 저는 제 나름의 해석을 좀 해보는데요. 중국인이 국가정보원을 촬영했는데도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현실에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들 대한민국의 정부와 2030 세대들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각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집회를 기획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반중을 넘어서 혐중 정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다루냐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주축으로 이런 정서를 펼쳐내고 있다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요 언론들은 중국 돈 처먹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광화문이나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이 CCP 아웃이라는 팻말을 심심찮게 목격을 할 수 있죠. 이게 전문가들이 막 펼쳐놓고 있지만 사실 전 세계의 기류가 뭐냐면 이 좌파 워크에 대해서 이 공산주의의 리브랜딩이다라고 하면서 축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자국의 보호주의를 지금 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전체적인 틀은 뭐냐면 보수의 강화입니다. 보수주의로 회귀하면서 이 정석을 지켜내자라는 것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국이요, 사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 CIA 보고서가 2023년일 겁니다. 전 세계 40개 국가에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얼마 전에는 캐나다 선거 개입이 확인이 된 상황, 그래서 총리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황, 중국이 뭐 내정 간섭, 그러니까 선거로 간섭해왔던 게 완벽하게 드러난 상황이 캐나다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한국, 그것도 중국 공산당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연맹을 맺고 있는 나라에서 중국의 중국발 이런 간섭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은 중국은 우한 바이러스도 아니다, 우리는 다 치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나라고 거짓말을 심심찮게 하는 나라기 때문에 이런 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믿을 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혐중 정서, 반중 정서는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확산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트럼프와 중국이 맞붙은 상황에서 우리는 진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 저는 반중 정서는 더 키워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외교적인 액션을 취할 가능성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후에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은요, 동북아 상황에서 정치, 경제, 언론 이런 학계를 통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머니로. 그리고 한국이 최전선에 놓여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죠. 그리고 한국이 수호 체제를 못할 경우에 아가리, 북한의 아가리, 중국의 아가리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얼마 전에 우원식이 중국에 갔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중국은 깡패다. 시진핑은 깡패다.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인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중국의 접근을 매우 쉽게 생각한다, 경계하지 않는다, 경계를 해야 한다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대만과 거의 비슷하죠. 대만도 친미 세력과 친중 세력이 그 당에서 갈려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민주당이 친중 친북파다라고 보시면 국민의힘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일단 우리나라의 우파는 친미 세력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 사회주의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지금 대리전을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불량배 중국 시진핑과 맞서 싸우는 데 대해서 이 전략을 고민하지 않고 그 밑에 똥꼬에 줄 선다라는 건 일단 한국이 굴복을 한다라는 거죠. 사실 그만큼 대가는 더 많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싸움의 기술이라는 게 있죠. 쉽게 굴복한다면 그 이후에는 더 많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됐든 한국의 생존 근간은 한미 동맹이다라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 세력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이 정치인들은 시진핑에 가서 쉐쉐를 외치고 똥꼬에 줄 서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거기 배현진이 왜 갔습니까? 배현진. 권력의 풍향계다라고 조롱받는 배현진이 시진핑에게 갔다라는 것, 중국에 갔다라는 것은 또 그쪽 진영에 줄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중국 사대주의에 사로잡힌 중공파 위성정당 민주당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더욱더 생각나는 이름 그립다 윤석열. 김영현 TV였습니다.